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과거에 플레인지 초창기만 하더라도 매년 올해의 제품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었죠. 몇 년 전부터는 올해의 제품이라는 걸 선정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거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가가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었다라면은 과거 같았으면 거의 대부분 그래도 한 8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에서 비슷하게 다들 판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각종 이제 원가 상승 문제, 물류 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관세 문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이제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았는데요. 오래전부터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내가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제품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브랜드가 동일 디자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하면은 500만 원이 안 되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최근에 신형 버전이 나왔는데 가격이 1,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랜 기간 동안 본인께서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꼭 갖고 싶었던, 소장하고 싶었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음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이 브랜드는 로망의 브랜드,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고유하게 유명한 브랜드였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격을 아무리 올리다고 하더라도 그냥 용서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싼 제품이면 비싼 가격에 걸맞게 평가를 해야 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그만큼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 할인된 실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좀 더 유연하게 평가를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은가. 그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난, 그 중에서도 음질이 뛰어나면서도 가능하면은 국내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차피 이런 선정 기준, 추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하면서 자주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 왜 그 제품을 유독 추천을 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품의 경우에는 정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툭 이렇게 던지듯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제품의 상품성이 가장 뛰어나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은 아캄입니다. 아캄. 두 가지 제품이 있죠. 아캄 SA35와 SA45. 저 SA45를 두고는 제가 대놓고 만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능이라는 표현을 제가 2025년에 쓴 사실상 유일한 제품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 증폭 방식이 AB 클래스 방식이나 D 클래스 방식이 아니고 아캄이 제일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G 클래스 방식 아닙니까? 이 G 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고출력 증폭부와 저출력 일반 증폭부를 따로 설계를 해서 작동을 한다. AB 클래스 방식에서 대략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출력이 더 높으면서 더 강력한 느낌을 내줍니다. 사운드의 오디오적인 쾌감, 사운드의 강력한 느낌, 그리고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지 탄력감, 그리고 모든 대역에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 스피커의 제어력, 구동력, 이런 느낌들이 중량급 AB 클래스 파워앰프의 200W급, 200W가 넘는 파워앰프들하고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캄 SA45를 평가를 할 때 AB 클래스 방식 앰프 중에 한 2천만 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도 구분이 쉽지 않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저는 특별히 바뀌지 않고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도 현재까지 가장 최신형이고 가장 완벽하죠. 무선 네트워크 재생 기술도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기능들도 좋습니다만은,
D락 라이브 오토 세팅 기능이 풀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캄 SA32에서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디자인 바뀌었죠. 디스플레이 좋은 거 들어갔죠. D락 라이브 기능도 좀 더 개선이 됐어요. 그 외에도 기능이 더 확장이 되었고 단자도 좀 더 풍부해지고 신제품이고 물가 오르고 제작 비용 오르고 그랬으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D클래스 방식의 장점과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을 두루두루 잘 섞어놓은 듯한 음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A30도 동급 내에서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가장 상품성이 뛰어나고 음질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올라운드적인 특성, 마니아분들도 만족하실 수가 있고 음악 애호가분들도 만족하실 수가 있는 가장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 노바 PE입니다. 네임 노바 파워 에디션이죠. 네임 유니티 시리즈가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출시된 지는 좀 됐죠. 그런데 네임 유니티 시리즈 과거 제품들, 기존 제품들의 경우가 아무래도 출력이 좀 낮아요. 그런데 네임 노바 PE는 채널당 150W 출력으로 나온 네임 오디오의 사실상 최초의 고성능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죠.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 노바 제품을 부피를 살짝 이렇게 키워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출시 전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만은 출시하고 나서 예언급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해봤는데 잘 나온 제품인 거는 분명합니다. 솔직히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임 노바 PE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판매 가격을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대형급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면서 좀 더 트렌디하면서도 올라운드적이면서도 해당 매칭한 구동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대형급 스피커에서 원활하게 기분 좋은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임 오디오가 포칼과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칼의 정석 매칭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도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앰프 매칭하기가 어렵다. 제발 포칼 소프라 시리즈에 그런 앰프들 좀 매칭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을 몇 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임 노바 PE 같은 경우는 소프라 2, 3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는 소프라 2, 3의 완전히 정성 매칭의 앰프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칼라까지도 꽤 괜찮게 매칭이 가능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정도면은 스칼라 유토피아도 꽤 매칭이 좋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앰프라는 게 어떻게 한 가지 브랜드에만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성능이 좋으면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타사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이 잘 맞을 수 있는 거죠. 네임 노바 PE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이긴 합니다만은 기존 D클래스 방식 앰프들처럼 중고음이 좀 날이 서 있으면서도 좀 뻣뻣하다거나 좀 약간 야위고 가볍다거나 좀 뭐 또 저음이 너무 빈약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D클래스 방식이면서 음악적인 촉감이 있게끔 만들어진 앰프다 보니까 다른 대형급 스피커들 기왕이면 좀 저음이 좀 왕성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대형급 스피커라고 매칭을 해봤는데 의외로 잘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임 노바 PE가 이제 실제로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가격이 비싸고요. 포칼하고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가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지 비싸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단품으로 알아보신다라면은 뭐 신품도 좋겠습니다만은 중고로 나왔을 때의 가격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라면은 타사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한 번쯤 구매를 해서 뭐 심플하게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시리즈입니다. 아탈란테 7 에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그 가격대에서 거의 유일한 1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대형급 스피커라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리바이벌 오디오의 창업주가 포칼이나 다이노디오에서 드라이버 유닛 만드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에 비해서 드라이버 유닛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뭐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시리즈는 어떠냐, 탄노이는 어떠냐, JBL은 어떠냐, 클립시는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다 좋습니다만은 15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 사이즈의 스피커를 그 브랜드에서 찾으려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리발버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드라이브 유닛을 자기네가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것이죠. 우퍼 유닛이 무슨 뭐 12인치다 15인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큰 게 좋은 건가? 이렇게 또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다라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크다라는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뭐 차별된 사운드, 또 다른 제품으로는 작은 스피커로는 대체할 수 없는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장점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8인치가 다르고 10인치가 다르고 12인치가 다르고 15인치가 달라요. 그 넉넉한 느낌, 녹진한 느낌이라든지 그윽하게 저 공간감이 이렇게 쫙 깔리면서 형성된다는 느낌, 전체적으로 내가 음악을 듣는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느낌이 8인치하고 12인치만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인치나 12인치하고 또 15인치가 또 게임이 안 됩니다. 완전히 또 게임이 안 된다기보다는 판이하게 또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녹진하면서도 그윽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스피커로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7 에보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탈란테 4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탈란테 5도 좋고요. 아탈란테 5는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탈란테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이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회사의 출세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바이벌 오디오가 창업주나 이 경영진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들이 얼마만큼 인기를 끌는지 초기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되게 싸게 책정을 했어요.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격이 한 차례 정도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출시 당시의 가격은 진짜 파격적이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고, 리바이벌 오디오 고유의 사운드를 내주면서도 사이즈도 괜찮고 나름 고성능 느낌도 있고 음악성도 좋고 질감도 좋고, 그러면서도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죠. 아마 그 정도 사이즈면서도 그 정도 단단하게 스피커를 톨보형 스피커로 만들었는데, 유명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직접 제작하는 유명 브랜드에서 그런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가 나왔다,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다음 제품은 포칼 제품입니다. 포칼 스피커들, 뭐 대표적으로는 포칼 소프라 시리즈,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 최근 올해 들어서는 칸타 3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칼 스피커를 추천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브랜드 네임밸류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우리나라 가격 자체가 너무 좋아 버려요. 최근에 포칼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유토피아 시리즈가 전부 다 무선 액티브 스피커로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디바 유토피아가 나왔고요. 그랜드 유토피아급 무선 액티브 스피커도 거의 지금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세계 시장의 주도라는 것은 이렇게 더 나은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신제품을 내놔줘야만 시장 주도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네임밸류 좋죠, 만듦새 좋죠, 디자인 좋죠, 라인업 다양하죠, 성능 좋죠, 최신 기술 잘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구매하기 편하죠, 가격까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니까 특정 브랜드만 칭찬을 하고 추천하고 그러는 것은 좀 지향하고 싶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추천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 거죠. 예컨대 과거에는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가 구동하기가 좀 어렵고, 대표 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인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뭐 제어하기가 쉽지 않고 앰프가 좀 약하면 소리가 좀 가볍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질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곤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뭐 네임 노바 P라든지 아캄 SE45라든지 이런 올인원 앰프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음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앰프도 경쟁력 있는 매칭 앰프들이 신제품으로 이렇게 쏙쏙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포칼의 하이엔드급 제품을 이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포칼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누려온 기간이 거의 뭐 한 4, 5년 되죠. 그거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좋았던 장점이죠.
그런데 내년부터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이 되고 나면은 가격이 상당 부분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 소프라 시리즈만 하더라도 가격이 뭐 한 10%에서 20%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적게는 100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칼라이트 토피아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300만 원 이상 올라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2025년 동안 포칼 제품이 특히 네임오디오 제품하고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조건에 구매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다, 대표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